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 좌파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관련해 계속해서 이슈를 띄우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일각에서는 절대로 김건희 여사나 국민의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지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재인의 김종숙의 그 옷값, 또 전과사범 이재명의 부인 해경궁 김혜경의 법화, 소고기 사 쳐주신 것도 다 쌍특검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일리가 있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불법 몰카, 공작 몸통,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 이것 노렸다. 그들의 충격 전략, 이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서울의 소리.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불법 몰카 공작 몸통, 서울의 소리 이거 노렸다. 김건희 여사 선친 중 3대 여인 사실 알고 접근, 충격적인 서울의 소리 전략. 추후에 이런 인간적인 것을 이용을 한 몰카에 이용을 한 서울의 소리 추후 지탄 대상. 불법 몰카 공작의 몸통인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어린 시절 선친을 여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이 몰카 공작의 주연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최재형 목사가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적인 것을 몰카 공작에 활용한 이 충격적인 전략,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지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김건희 여사의 인간적인 아버지를 이용해 이런 몰카 공작을 한 서울의 소리와 관계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2021년 7월 12일 이 녹취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불쌍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저 중3 때요. 이명수 누군지 알지요? 서울의 소리 있던 기자 아니었습니까? 이명수, 아유 나하고 좀, 저는 1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웃음. 김건희 여사,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안에 슬픔이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엄마 42살 때 혼자 돼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명수, 42살에 과부 되셨구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예,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소위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사적 대화를 모두 녹음한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때 7시간 녹취록을 폭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는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정확히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려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녹취록은 MBC를 통해 방영이 됐는데 방송 후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방송 후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온라인 팬 카페 회원수가 폭증했습니다. 일종의 부메랑 현상을 맞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민주당 측이 공개하지 않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이 제목의 기사 내용에는 당시 친민주당 세력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녹취만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그의 가족을 공격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몰카 공작의 골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는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이를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전략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 측의 사주를 받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시점이 2022년 1월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자신을 김건희 여사 선친의 지인이란 취지로 소개했습니다. 시기만 보면 서울의 소리 측의 보복의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2022년 9월 13일 최재형 목사는 이명수 기자가 사준 구입한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이 또한 이명수 기자가 사준 초소형 시계 몰래 카메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몰카 영상은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디올 가방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서 지게 하려 했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소송까지 당하고 위기에 빠진 서울의 소리가 앙심을 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와 손잡고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리기 위한 충격적인 공작을 자행한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와 친민주당 세력은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영부인이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자체만을 강조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이 당내 인사들이나 일부 국민들께서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애틋한 마음, 그 반대의 마음을 악용해 현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식과 부모가 다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부모에게 자식은 이런 존재입니다. 불법 몰카 공작도 부모를 이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입해보면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다니는데 그 피해자는 악마화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 잃은 그 슬픈 감정까지 이용을 해 김건희 여사를 추락시키려고 했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또 최재형 목사 등은 앞으로 충격적인 인간들로 악마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 소식이 확산이 되고 더 문제가 커지면 서울의 소리는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며 계속해서 서울의 소리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